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경기에 대한 낙관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움직임에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주와 은행주는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8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코스피 지수, 현재는 매도세 보이면서 개인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바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8% 하락한 3,112포인트, 코스닥은 1.25% 하락하면서 1,02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이게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웬만하면 저점이 좀 지지해야 되는데 아직 깬 거는 아닙니다. 아직 저점이 깬 거는 아닌데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흔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잔잔하게 그냥 여기서 잘 버텨줘야 되는데 한번 흔들게 되면 종목들의 흔들림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점이 깨지면 많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더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음봉의 모습은 어제에 비하면 체감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음봉의 모습이 될 건데 코스닥은 그 불안함을 더 가중시키는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흔들림이 나옵니다. 물론 종목들이 막 10%씩 밀려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장 좀 전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일단 뭐 장시작한 지 아직 52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죠. 그래서 뭐 종가까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거를 단번에 뭐 예측한다라는 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 모양은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은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흔들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 다음 저점 라인이 또 3050이고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종목들이 폭락합니다. 3050이 깨지면 그때는 폭락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모습이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 모양은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여전히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이고 아직 무너진 거는 아닌데 일단 모양 자체가 기분 나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잘 도찌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살짝 차라리 조금씩 움직여줘야지, 서서히 좀 반등을 주면서 움직여줘야 체감적으로는 그나마 뭐 어제처럼 2차전지 소재주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여행 관련주 움직이고, 못 갔던 애들 움직이고, 뭐 그러면 남북교역주 움직이고, 뭐 그런 흐름들이 돌아 움직이려면 저게 버텨줘야 되는데 저게 흔들리면은 일단은 쉽지는 않다. 근데 뭐 예상은 얘네들도 뭐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오늘도 좀 아침에 좀 흔들었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겁 좀 먹었다 싶으면은 좀 꼬랑지 달면서 오후장을 좀 들어주겠죠.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예상하면서 갑니다. 박스권을 예상하면서 가는데 어쨌든 저 음봉 하나 모양으로 굉장히 체감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양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반가운 모양은 아닙니다. 저게 나오질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좀 비하면 지금 뭐 소비주들 쪽에서 엔터주들이 아침서부터 좀 강세를 보입니다.
하이브, JYP, YG엔터, 뭐 SM 이쪽에 있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 그나마 좀 반가운 거죠. 제가 소비주들을 추석 전에서도 그리고 어제에서도 잘 봐야 된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저평가가 됐다라는 소식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들도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해외 언론들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렇게 고점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 컨텐츠 관련주들이 싸게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물론 뭐 올라간 것도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표역 종목 지난주에 한번 표역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추천주를 좀 이따 갖고 왔는데 어떤 종목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오늘 저게 빠져줘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 좀 난감하네요. 어쨌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순환매 흐름들 계속 나오는 흐름들은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장이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엔터주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고 소비주들도 뭐 빠져봤자 뭐 롯데관광개발 2%밖에 안 빠지고요. 뭐 그다음에 노랑풍선 1.2%밖에 안 빠지고요. 뭐 GK의 강원랜드 호텔신라 뭐 이쪽 애들 0.3%, 0.7%, 1%도 아직 안 빠집니다. 그러면 뭐 5장에서 다시 플러스 돌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직 시장이 무너진 거는 아니니까 소비주들 위주로의 좀 접근을 하시면서 그쪽에 순환매를 계속 노려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경협주들 오늘 아침에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탄도미사일로 이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다라 그래갖고 지금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세게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북경협주들은 흔들면은 매매 타이밍으로는 단타치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가격에서 쫓아가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더 밀려서 떨어지면 근데 지금 종목들이 어제 거의 뭐 5%, 2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애들이 빠져봤자 지금 1.6%, 2% 요거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더 빠지면 한 8% 정도 빠지면은 저쪽에 있는 남북경협주들은 매매로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8% 정도 빠지면. 근데 지금 8%는커녕 2%, 3%도 아니에요. 거의 다 2% 이내에서만 흔들리고 있는 흐름이라 저쪽도 뭐 쉽게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저쪽에 있는 섹터들도 좀 좋아하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은 차별화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이 급등을 하지는 않으니까 가는 것들만 가는 차별화 흐름인데 일단은 먼저 시작해보고 좀 이따가 또 시장 또 중간 점검 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또 시장이 무너진 거 아니니까 소비주 이제 순환매 대응도 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화수는 추석 연휴로 휴장이었고요. 초록뱀 미디어가 3.1%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5.7% 수익률 달성했네요. 자,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자, 어제 편입된 SM라이프 디자인 매수가는 3,150원이었는데 수익률 5.7% 성공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0.9%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J콘텐트리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J콘텐트리를 지난주에 45,000원대에 이제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45,100원 딱 두 호가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오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가격 대비 지금 10%가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K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소비주들,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쪽이 작년도서부터 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지금도 강세로 떠 있고 웬간에서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항공주들과 여행주들이 10% 이상 급락하거나 밀린 일들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큼 악재가 나와도 잘 버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쟤네들이 계속 움직여주는 이유들은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럼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은 엔터주들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될 거고, 그쪽 애들이 움직이다 보면 영화 관련주라든지 영화 제작 관련주들,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 결국 OTT 관련주까지 움직여주는 이런 이제 순환매 구도가 쭉 이어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될 것인데, 일단 대장주들은 저쪽에 여행하고 항공 쪽이라고 치고, 순환매 종목들이 이제 영화 관련주들 제작하는 애들, 그러니까 J 콘텐츠들이 그쪽이죠. 그래서 메가박스 관련주 해가지고 J 콘텐츠리, 그리고 엔터주들, 이 순환매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흔들릴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J 콘텐츠리가 지난번에 45,000원대 가격이 안 들어 좀 아쉬웠는데, 오늘이라 좀 가격 들어오면 되는데, 뭐 얘기하는 순간에 계속 올라가네요. 3%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간 내려오면 저거는 공략을 해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열심히 사고, 기관들하고 열심히 사면, 기관하고 연기금 열심히 사면 후성도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움직인 건데, J 콘텐츠리도 저게 등치가 그렇게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싸게만 사면은 편안하게 좀 끌고 가기 좀 좋은 종목인데, 어쨌든 좀 이따가 뭐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다는 거. 작은 애들은 늦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브라든지 J 콘텐츠리라든지 이런 종목하고 키스트 초록뱀 같은 종목이 있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과 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에 있는 걸 사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게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떠 있는 것들, 하이브, SM 이런 게 먼저 많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임들이 좋은 것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건드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딱 J 콘텐츠리가 그 중간치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도 아니고 너무 고점에 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딱 J 콘텐츠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움직이면 제가 볼 때 11월 달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조그만 애들 있죠. 중소형주들은 좀 뒤늦게 움직이는데, 과거에 제약주들도 그랬거든요. 제약주들도 먼저 셀트리온부터 삼성바이오닉스부터 1년 내내 움직이고 1년 뒤에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있는 뭐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그마한 애들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은 좀 나중에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어제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딱 3,150원을 딱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간 거죠. 여기 딱 저가가 3,150원인데 10시 20분에 가격이 들어오자마자 3,330원을 바로 치고 올라가서 3% 이상 수익이 나면 제가 팔아라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얘도 컨텐츠 제작 관련주이기는 한데 지금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얘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올려치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면서 5% 수익 나오면 방송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굳이 욕심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한 절반 정도는 팔아주시고, 욕심이 나면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없다, 그냥 다 팔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99%를 팔아먹고 1% 정도 남겨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을 부딪히는 자리에서 팔아주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한 10번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3%씩 10번 먹으면 30%고 5번 먹으면, 아니 50번 먹으면 5%씩 10번 먹으면 50%죠.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오면 여기 3,000원대 초반대 있죠. 여기서 매수하면 되고 여기로 올라오면 팔고, 그럼 요 폭 자체가 한 8% 정도 되니까 저점에서 고점에서 8% 폭이면 대충 5%씩은 먹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계속. 한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하면 그게 누적 수익률이 50%에서 10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섹터이니까 망할 생각도 없는 회사이고, 앞으로 미래로 볼 때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차라리 물려도 이쪽이 물리는 게 낫다 그랬죠. 대신에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왜냐면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났다가, 그러니 차라리 수익이 났을 때 팔아주고 내려올 때 싸게 사고, 올라올 때 다시 팔아주고 싸게 사고, 그게 지금 시장은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지수가 3,400을 갈 때까지는. 지수가 3,400을 갈 때까지. 3,400 가면 우리나라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상 신고가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재미있게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급등명중한 종목이죠. 자, 급등명중한 종목 후성. 자, 후성. 자, 후성은 제가 어제 아침 방송부터 해서 저녁 방송에서도 계속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받으면 단타 매매꾼들은 접근이 또 가능합니다. 지금 기준 라인이 여기가 만들어진 거죠. 19,500원이 이제 손절 라인이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신규 매수로 단타를 치겠다라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매수가 되고 한 번 더 밀리면 2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단타 매수로 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은 초보자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잘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뻗어버린 종목들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뻗으면서 금방 또 수익을 또 금방 또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공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단타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단타지 장기 투자하게 되면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또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질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잘못 물리면 장투해가지고 마이너스 54%까지 견뎌내야 돼요. 뭐하러 마이너스 54%까지 견뎌내요? 차라리 장기로 본다라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10,000원대에 다시 건져내면 되죠. 그렇죠? 10,000원대 다 주워내면 되죠. 한 대략 기간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3년 뒤에 10,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서 그때 장기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 사갖고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3년 뒤에 10,000원으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은 단타 여유만 되는 거고 대신에 보유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지금 당장 10,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죠. 3년 뒤에 그럴 거라는 얘기고 지금 당장은 25,000원과 혹은 아직까지 5만 원의 큰 목표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의 그 목표치를 두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해서 단타 매수도 가능한 종목으로 아직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시원스럽게 털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관들이 23만 주 매도해 갖고는 지금까지 샀던 물량들을 10분의 1도 못 팔았어요. 10분의 1 뭐래요? 30분의 1도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은. 아직 연기금은 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들 왜 들어오느냐? 또 단타 치려고. 그렇죠? 이렇게 또 사갖고 지금 얘네들 봤을 때는 싼 거예요. 사갖고 다시 쭉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거야, 쟤네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단타 치는 애들이고 기관하고 연기금들이 물려있는 종목인데 얘네들은 계속 뛰어 올린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리겠죠. 굉장히 많이 올린 다음에 엄청난 호재를 3분기, 4분기 실적을 들먹이면서 엄청나게 좋다고 홍보를 하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들어올 거고 그때 아마 물량들 다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얘네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한테 2만 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충분히 달성을 했고 추가 목표치도 25,000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얘가 뭐 하한가를 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손실 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수익률은 381%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160%를 달성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그렇죠. 9,800원대에서 사신 분들은 뭐 160% 정도를 130%인가 160%를 달성을 하고 있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라 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제이콘텐트리. 자, SM라이프는 아까 전에 이제 있는데 그거는 27일하고 24일 날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니까 한번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이콘텐트리로. 제이콘텐트리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요날이었나?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요날인데 이날인 것 같죠, 그렇죠? 저가가 45,750원. 그럼 이날이 아닌데 요날인가? 하여튼 찾아보세요 한번. 요날 아니면 요날 17일이네요. 자, 9월 17일 날인데 이날 이제 아침에 시초가를 조금 갭으로 나온 다음에 밀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서 45,100원에서 45,0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상당히 좋다 그랬죠. 쭉 빠지고 나서 강하게 들어주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N자형 내지는 정고점을 돌파를 여기를 살짝 했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누구의 힘으로 돌파를 했나 봤더니 여기 투자자별 보면은 기관들이 매수를 오늘도 하네요. 그렇죠?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는데 아까 9시 45분 요때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물려 들어가는 전법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질 않으면 얘도 밀려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1차 매수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또 빠지면 더 사겠다 생각. 왜냐면 이게 가격이 안 들어오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얘가 종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때서부터 또 다른 애들이 또 순환을 하겠죠. 그건 그때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51,000원. 51,000원. 이것도 안 들어올까 모르겠는데 51,0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들어왔죠. 이게 51,000원에 공략을 해보시고 밀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더 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그래서 많이 밀리면 45,000원까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47,000원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겁이 나면 사지를 마세요. 근데 일단은 51,000원에서 비싸게 공략을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작년에 SM입니다. 제가 작년에서도 SM 얘기를 할 때 그때 59,000원대인가?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다. 한번 물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도 먹는다. 이때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8월 19일 날 이때에서 5만 원대가 아니라 3만 원대구나.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잠깐 수익이 났다가 물렸지만 오히려 그때 3만 원대의 종목이 지금 75,600원까지 1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J콘텐트리는 물려도 나중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를 일단 51,000원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오늘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마시고 흔들 때마다 엔터주들 좋은 것들 주워 담자라는 전략으로 오늘 J콘텐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K 콘텐츠, 엔터주, 소비주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죠. 급등 명중 종목과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J 콘텐츠를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 생각을 하자 매수가는 51,000원 잡아주셨고요.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해보겠다는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네. 15,600원에 20%요. 15,600원에 20%. 네. 15,600원에 20%. 자, 지금 차트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일단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삼천리 자전거, 이름 자체가 이제 자전거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슈는 작년에서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슈는 이미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이제 봄, 그리고 딱 지금 정도인데,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겨울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렵죠? 그럼 얘도 그렇게 세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기는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셔야 될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반등은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오면은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것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시 빠져서 잠시 타면 얘 또 잠시 타면 또 5,000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라인은 7,500원, 1차 저점 라인은 7,500원, 2차 저점 라인은 5,000원을 보면서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오면서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추가 매수도 안 되는 거죠? 추가 매수는 1차는 7,000원에서 해보시고 2차는 5,000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13,000원만 되더라도 12,000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손절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손절도 좀 무의미하고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저점 라인을 여기를 지지하고 또 여기도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니까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돌려서 내년까지 잘 버티면은 내년 봄에 또 움직이면은 15,000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년 얘기고 현재로서는 기관들은 물량들을 여기서 올릴 때 다 팔고 나갔고요. 이제는 외국인들도 슬금슬금 팔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거 보니까 잠수 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인내를 좀 많이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5,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비중만 늘렸다가 들어간 거 신규로 들어간 것도 54%나 깨집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냥 이거 요거는 저기 뭐야 12,000원까지는 올까요? 그게 또 지금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12,000원 올라 그러면 지수가 3,400으로 우리나라가 신고가로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혼자 올라가기에도 거래량도 없고 수급도 꼬여 있고 얘 혼자 올라갈 일이 없죠. 그렇다고 뭐 큰 그러면- 호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지금 손절을 생각하면요 네. 얼마 정도에 팔면 될까요? 손절을 생각해도 뭐 올라와야 되는데 글쎄요. 11,000원, 12,000원. 근데 괜히 손절했다가 시장이 3,400을 돌파해서 만약에 강하게 움직이면 다시 사야 되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11,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가면 손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너무 커서 네. 결국 이게 버티다 보면 만약에 저점이 8,000원이 저점이 되거나 9,000원이 저점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이제 뭔가에 다시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만 실리면 돼요. 거래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실리듯이 움직이면 다시 14,000원, 15,000원, 16,000원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매수 가격이 낮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있는 종목이거나 수급이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면 그냥 버팅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버팅겨도 애매하고 안 버팅기고 이거를 그냥 손절하자니 또 올라갈까 봐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도 저도 못하는 딱 그런 상황 나왔는데 일단은 11,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손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반등 나올 때 11,000원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게 아마 지금은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흔들리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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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TV하고는 저하고의 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차. 현대차.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5만 원에 10%. 25만 원에 10%. 예, 현대차가 이게 바닥이 아니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수도 그렇고 일단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조정이 끝나질 않아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요. 뭐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렇죠. 25만 원에 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만약에 매수 가격이 10만 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 먹고 예. 그냥 팔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물려서 지금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지수도 그렇고 현대차는 위치가 바닥에 있을 때서는 이게 만만한데 떠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일단 저점 라인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일단 지지가 되는지 예, 일단은 지금은 보유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0만 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텐데 예, 다시 21만 원, 21만 5천 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시장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은 그렇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 많이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빠지냐면은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서 벌써 260%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따른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고 너무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25만 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있어야 되나요? 한 21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세요. 21만 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코 마케팅이요? 에코 마케팅. 자, 에코 마케팅.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200원에 15%예요. 26,500원이요? 200원. 200원에 네. 15%. 아,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정말 무섭게 떨어지네. 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바닥이 4,000원짜리였고요.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오면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원래 자리로 내려가려고 지금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여기까지는 시장이 웬만큼 폭락하면은 일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라간 폭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3분의 2 자리까지는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간 폭에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00원, 1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려고 어제도 좀 저점을 깨고 오늘도 저점을 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8,000원까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8,000원에 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바닥 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일단 밀리고 나서 봐야 돼요. 얘가 반등을 줄 생각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 반등 줄 생각이 없으면 한 번 더 빠지는데, 그게 올라간 폭의 3분의 2짜리거든요. 이만큼 올라가서 3분의 2면 2쯤 빠지는데, 그때는 15,000원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 2분의 1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3분의 2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트렌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도 좀 지지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지가 실패를 하면 어쨌든 18,000원에서 일단은 돌리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래, 많이 18,000원 올라가서. 오면 그냥 에브리 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래서 고점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이 생명이에요. 손절이. 그러니까 위에 떠 있을 때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이 그래서 빨라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떨어지면 장이 좋을 땐 상관이 없지만 장이 밀려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빠질 폭이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월봉으로 따지는 거죠? 월봉으로 따지나 일봉으로 따지나 똑같아요. 근데 월봉 보면서 매매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얘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 에코 마케팅에 비하면은 얘는 완전 바닥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지금 볼 때에서 보니까 월봉이 너무 높더라고요. 사고 그러니까.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서 뭐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장이 안 무너지면은 문제가 없지만 장이 무너져 버릴 때는 이게 다 빠질 폭인데, 아직 시장은 무너지겠다라고 아직 그 얘네들이 완벽하게 뭐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여기서 수렴형으로 그냥 눌러놓는 거죠, 뭐.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 내에서 이렇게 오늘 빠졌으니까 또 내일 또 반등이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주가 위치를 봐서는 이게 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26,000원대에서 지금 손실폭이 한 20% 정도, 근 20% 정도 되시죠? 네. 그게 이제 많이 뜬 종목을 공략해서 그런 거고, 이게 반등을 주면은 이제 그때에서는 좀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60일선 라인이 있는데 23,000원대로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네. 하여튼 이게 떠 있는 종목은 이래서 좀 불리해요. 흔들릴 때. 하여튼간 그러면 23,000원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올라오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홀딩스. 자, 이건홀딩스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매수 가격 6,800원에 비중은 10%. 어제 사신 건가? 그런 거 같네요. 6,810원이면 2,8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이전에 여기서 물렸다가 올라온 거면은 한번 팔아줬던 게 맞는 거고요. 어제 쫓아갔다 그러면 단타로 전고점을 뚫었을 때 공략을 했다면 어제 흔들릴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았겠죠. 근데 지금도 버틴다 그러면은 손절폭이 조금 두고 대응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800원에서 그래도 손절선이 좀 깊네. 단타로 들어갔다 손절 라인을 15% 마이너스 15%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는 지지가 되면은 보유는 돼요. 여기 이평선들이 모인 자리 있죠. 5,800원대가 지지가 되면 괜찮고 마지막 마지노선은 5,400원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6,800원에 샀다가 5,400원이 깨질 때 손절하면 그러면 손실이 마이너스 21%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매매로서는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3% 이내에서 손절을 하든 단기는 5% 이내에 손절해야 되고 단타는 3% 이내, 초단타는 1, 2% 이내에서 손절을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손절이 나갔어야 될 종목이에요. 근데 웃긴 게 손절이 나갔지만 내일 또 상한가가 나오면 이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타라는 게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손절을 안 한 거니까 버텨볼 수는 있고 만약에 손절했었어도 얘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아직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밀릴 때 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고요. 아직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차트는 아직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면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성 첨단 소재. 매수 가격 3,650원에 비중 30%. 이거는 손실이 많이 났다가 어제 반등 줄 때 못 팔아가지고 좀 아쉬운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한 번씩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를 않죠. 뭐 특별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안에서도 물려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고 세력들도 잔챙이 세력이 있고 중간 세력이 있고 뭐 그 더 큰 세력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느 그냥 동호회에서 물린 애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용을 쓰다가 올라오다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수익으로 돌리면 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수익으로 돌리면 그때 한번 빠져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제2콘텐트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51,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3.21% 상승하면서 5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가스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미 금리 상승에 보험주들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88% 하락한 3,10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55% 하락한 1,01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14밖에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0.7% 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후성이 지금 7% 빠지고 있고요. LNF도 한 5% 빠지고 상시 EDP도 한 5% 빠지고 그리고 제약주 섹터에서 지금 CTC 바이오가 지금 6% 빠지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6%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들 그다음 많이 올라간 것과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던 애들이 이제 흔들림이 7% 정도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그 심리가 꺼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매의 양상과 흔들리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흔들림이 굉장히 세요, 지금. 마이너스 1.57.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의 흔들림이 세게 나오면은 그래도 개별주의 충격들은 좀 덜한데 지금 개별주들이 지금 더 많이 빠지면서 지금 흔들림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흔들리다 보니까 멀쩡한 종목들도 지금 흔들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 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들이 흔들림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많이 떴던 애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고 그런 거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럼 안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쟤네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지레 겁먹고 흔들리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역력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 그냥 막 흔들려요, 다들. 지금 뭐 멀쩡한 종목들도 왜냐면 매수세는 없고 옆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고점에 있던 애들이 막 7%, 8% 그러다 오후장에서 10% 가까이 밀려버리게 되면 잘 버티던 애들도 마이너스 1, 2%에 버티던 애들도 마이너스 5% 떨어질 가능성도 오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함부로 종목들을 아무거나 흔들린다고 주워 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흔드는 흐름에서 흔들고 나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무턱대고 덤비는 거는 별로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 때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저쪽에 엔터주들은 다행인 게 흔들림이 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쪽들은 막 흔들리는 애들은 막 장난 아닌데 지금 엔터주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겠죠. 지금 플러스 3.96% 상승하고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2% 정도, YG 엔터도 지금 5%, 5.8%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M도 지금 2.4% 정도를 2.04% 정도를 상승하다 보니까 키스트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이 개별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얘도 흔들리긴 하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5%, 7%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도 엔터주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 내에서 흔들려 주는 거는 그나마 좀 피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개별 종목들 보면 지금 7%씩 떨어지는 애들 지금 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후장에서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얘네들 전염병처럼 한번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막 전이 됩니다. 막 흔들리면은 막 얘네들도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오후장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지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소비주 섹터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IHQ도 마찬가지예요. 좀 약해서 지금 흔들리긴 하는데 다른 애들 웬만큼 흔들리더라도 이 저점은 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3% 정도는 빠질 수는 있어요. 얘네는 좀 다른 애들보다 약해요. 지금 초록뱀하고 강한 거는 이 중에서는 초록뱀이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괜히 초록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초록뱀이 생각보다 회사도 그중에서 얘가 제일 나아요. 그중에서 키스트, 초록뱀, IHQ 중에서는 그나마 회사적으로 기업적으로 볼 때에서는 얘가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J콘텐트리랑 초록뱀 미디어 약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쪽의 섹터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엔터주 섹터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 둘이만 자리를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여행 관련주들하고 얘네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안 빠져요, 얘네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정도 빠지면 내일이든 모레든 바로 들어주는, 바로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그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지금 흔들리는 보니까 제약주 위험해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해서 IT 부품주도 많이 뜬 애들이 있죠. 걔네들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남북경협주들은 위험한 게 아니고 저거는 여러분들이 흔들 때 사야 될 단타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일단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경협주들 한 8% 정도 빠지면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장중에 2%밖에 안 빠져서 그런데 오후장에 남북경협주도 8% 정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빠지면 다른 애들은 완전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흔들리면 남북경협주들은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바이오팜을요, 16만 5천 원에 작년 8월 20일 날 매수했거든요. 뭐라고요? 12만? 16만 5천 원이요. 16만 5천 원 사셨다고요? 예, 저기 20% 정도, 작년 20% 정도? 작년에?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8월 21일 날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저기 좀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니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아직도. 10만 원이 제일 저점이라는 소리를 들어갖고. 그러니까 저점 라인이 10만 원이 있다는 얘기지 그 저점을 안 깬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 내가 수익 났을 때 팔았어도 되는데
얘가 삼성바이오로직. 자 보세요. SK바이오팜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기가 외국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예. 지금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예. 그리고 뭐 녹십자라든지 대형주들 있죠. 유한양행이라든지 셀티로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폭등을 계속 해줘야 돼요. 쟤네들이. 저 대형주들이 하루에 10%씩 일주일 만에 50%씩 폭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을 사면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은 없죠. 지금 녹십자도 떨어지고 있고 유한양행도 지금 지금 얘네들 지금 대형주들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계속 떨어지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일 거고. 셀트리온도 뭐 실적도 좋고 다 얘네들 다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SK바이오팜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원이 이탈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타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제약주 어느 정도- 시즌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묵혀놔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제약주들이 다 상한가가 하루에 8개씩 나올 때 있죠. 그런 날. 없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2017년도에는 그랬으니까. 막 상한가가 하루에 제약주에 막 2개, 3개 매일같이 나올 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 있을 때에서도 잠자고 일어나면 맨날 하루에 1개, 2개씩은 맨날 제약주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장이 찾아올 때. 그럴 제가 때에서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네, 제가 그래서 네.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주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매도를 안 하고 네. 내전증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한번 터트리면 괜찮을까봐 하고 그냥 솔직히 안 팔고 그냥 오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모든 장기로- 제약주들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더라도요. 대부분 제약주들이 다 코로나로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쟤네들이 다 빠지면 예를 들어서 제약주 300개가 있어요. 299개가 예. 다 빠지면 그 나머지 한 개는 올라갈 거야, 빠질까요? 한 개는 뭐 당연히 가겠죠. 빠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주들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연자제라 그러잖아요. 걔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대역죄연을 끌려가게 하면 연달아서 다 끌려갑니다. 그런 지금 제약주는 원래 그래요, 제약주들이.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전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버팅기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올 겨울에 안 움직이면 뭐 내년 겨울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단가락도 좀 낮춰보려고 그러는 거죠. 단가 함부로 낮췄다가 이거 저점 깨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신규주라서 아직 그래요? 저점이라는 게 10만 원이 완벽한 그 저점 라인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세요. 보유하시고 네. 장기로 가져가야죠. 요새 주식 너무 힘드네요. 재미도 없고. 막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아주. 재밌게 하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록빛 이대로 샀어요. 남북경협주 흔들 때 사시거나 엔터주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후성도 지금은 선생님하고 통화가 않아요. 안 돼갖고 못 잡아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바람에 후성도 제가 1,300원대부터 계속 전화드렸는데 일주일째 통화가 안 돼서 못 잡고 이제 후성만 보고 그냥 속 터져 죽겠어요. 후성 살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안 사시고. 아니 1,300원에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1,300원 때부터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날아가는 거 이제. 날아가니까 무서워서 또 못 사는 그럼 거야. 공개 방송을 들어오셨어야지 그러면. 자, 어쨌든 일단 뭐 후성은 그때 당시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런 기회는 또 올 겁니다. 또 올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저는 제약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많이 분명히 말씀을 날라가더라고요. 드렸어요. 아셨죠?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의 흐름들은 아직 괜찮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일단은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도 신의 한 수가 계속 이제 장 끝나고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이 신의 한 수 이제 프로그램 편성이 돼서 이제 3시 25분에 매일같이 서울경제TV 채널을 틀게 되면 제가 나와서 시장 정리를 할 텐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신의 한 수 나올 때 그때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감과 60분의 승부에 3시 20분쯤에 신의 한 수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수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